법인세 세무 조정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항상 시험은 거의 기본 가정으로 우리 회사는 제조 중소기업이라고 나오니까 자, 1번 보시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법인 조정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 가실 때 조심할 거는 법인 조정 문제 풀 때는 가끔 이거 실수하시는 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법인 조정은 회사가 갑자기 바뀝니다. 어떤 회사요? 신라산업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신라산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경주라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꼭 바꿔주시고 가끔 안 바꾸시고 푸시는 분 있거든요. 안 바꾸고 풀면 법인 조정은 다 빵점 처리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죠. 자, 여기 회사 변경하는 버튼을 눌러서 신라산업을 선택하셔서 변경하시면 위에 회사 이름이 신라산업으로 바뀌죠. 자, 여기 두 번째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그런데 사실은 잠깐 제가 그냥 들어왔는데 원래는 이걸 먼저 작성하셔야 되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란 말이 없죠 지금. 그래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그냥 들어오신 다음에요. 자, 문제 자료에 의해서 보시면 자, 손익계산서의 매출 자료. 손익계산서의 매출은 두 가지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이걸 그대로 일단 써줍니다. 따라서 여기 따라서 뭐라고 써줘도 되고요. 여기 수입 조회하시면 수입 조회하든가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불러오기 하시면 이렇게 기본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이거 불러오기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오는 건요. 어디서 불러오는 겁니까 이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작성된 자료를 일단 불러옵니다. 불러오니까 불러왔죠. 불러오시면 요 25억 9천원 문제 자료에 하면 이게 뭡니까? 업태는 제조고 종목은요. 전자, 응용, 공작, 기계 써있죠.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 번호 292203 요거 그대로 쓴 겁니다. 요거 그 다음 아랫줄은요. 아랫줄 밑에 거 그대로 따라서 따라하시면 되겠죠. 업태 뭡니까? 건설, 종목은 건축, 공사, 코드 번호 451104 얼마입니까? 20억이죠. 여기 20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불러온 자료에 보면 20억 5천이죠. 왜 20억 5천이면 문제 자료에 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시 작성할 때 입금 산입금액이 있거든요. 5천만 원.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20억이 아니라 20억 5천이 된 거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회사는요. 장부에다가 결산서,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달았다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공사 수익금. 회사는 공사 수익금이 얼마다? 20억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누가 주장하는 금액이고요. 회사는 매출을 이만큼 잡았는데 누가 볼 때는 세법이 볼 때는 공사 수익금이 너희 20억이 아니라 너희 덜 잡았다고요. 얼마를 덜 잡았다는 겁니까? 5천만 원을 덜 잡았으니까 뭐 하라고요? 입금 플러스 시키라는 거죠. 매출로 플러스 시켜라. 그래서 세법에서 바라보는 공사 수익금 매출은 얼마라는 거예요? 20억 5천이 매출이라는 거예요. 세법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서 여기가 20억 5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억 5천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눌러야죠.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를 눌러서 얘도요. 불러오게 하니까 이렇게 불러왔죠. 불러올 때 여기 조정 후 수익금액에 46억 4천 불러오죠. 이 숫자는 반드시 일치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금방 요 앞에 탭 눌러보면 요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인데 여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46억 4천이죠. 이 금액이 여기로 오는 겁니다. 46억 4천.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8번, 9번, 10번은요. 부가세 과세표준 금액. 근데 여기 다 떠있죠? 숫자들 떠있는데 자료를 볼까요? 자료 보시면 부가세법상 과세금액 공사 수익금액 얼마요? 15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이거 과세입니다. 15억.
그 다음에 이건 뭐요? 면세. 면세는 얼마요? 5천.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제품 매출도 뭐겠습니까, 여러분? 과세겠죠. 기계장치도 뭡니까? 매각하는 거? 과세. 부가세 다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는 몇 개란 소리입니까? 3개입니다. 이 3개를 합쳐보세요. 15억 플러스 26억. 그 다음 얼마요? 5천. 그거를 다 플러스 시키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걸 다 플러스 시키면 41억 5천. 15억 26억 5천만 원 더하시면 41억 6천이 될 겁니다. 41억 5천이 될 겁니다. 과세. 그 다음 면세는 얼마라고요? 5억. 이게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서상에 41억 5천이고 면세 수익금액은 5억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표준 금액은 면세까지 합쳐서 46억 5천이고 조정 후 수익금액은 46억 4천. 그래서 차액 나는 부분이 얼마다? 1,000만 원. 그래서 여기 차액이 나죠? 여기 빨간색에 뭐 숫자 있죠? 숫자가 아니라 빨간색에 뭐 뜨죠? 차액이 있어서 이 차액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 1,000만 원 차이 나는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정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기준점을 맞추는 거죠. 지금 수익금액, 회사 수익금액, 뭐에 의한? 세법에 의한 수익금액, 얘를요. 이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뭐요? 과세 표준금액, 부가세 신고할 때 요 과폐금으로 이렇게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이 거꾸로 방향이 아닙니다. 이 방향이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지금 46억 4천 이게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이죠. 얘를 요 금액으로 이렇게 46억 5천 차이 나는데 왜 1,000만 원 차이 나는지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자, 차이 나는 부분은 보면 여기 써 있죠. 부가세 신고 내용은 적법하게 신고됐다. 수정 내용도 정확하게 반영됐다는 말은 이 금액은 맞다는 거죠. 요 금액. 그래서 46억 5천은 정확한 금액이다. 두 번째, 수금 1,000만 원은 수령함과 동시에 세액과세를 발급했다. 여러분 선수금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선수금에 대해서 뭘 발행했어요? 선수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나 봐요. 1,000만 원. 그럼 이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과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세액연서를 발행했으니까 신고가 된대. 세법이 볼 때는요. 여러분 선수금은 그냥 돈만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은 뭐에 포함이 안 됩니까? 수익 금액이 아니죠. 1,000만 원은. 그러니까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둘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자, 어떻게 방향을 맞춘다고요? 이 방향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 1,000만 원 차이 나는 걸 세법에는 수익 금액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맞춰야 되니까 1,000만 원을 뭐 해줘야 됩니까?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1,000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을 여기가 이유입니다. 왜 차이 나느냐? 자, 여기 뭐에 차이 나는 겁니까? 거래 시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17년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그건 17년도의 수익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플러스 합니까? 마이너스 합니까? 플러스 하셔야죠. 플러스 해주셔야죠. 왜? 방향이 세법에서 과표로 맞추는 거니까 수익 금액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집어넣어야 부가세 쪽으로 맞아지겠죠. 내용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이의 제기를 했나 본데 여기 해답 발표면 여기 선수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 써도 되냐 안 되냐 그거 같은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요 비곡화는 좀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 써도 되고요. 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끔 참고상을 써주는 칸들입니다. 비고는. 그러니까 여기 해답에 보면 선수금이라고 있는데 꼭 안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요거 있죠. 가장 요거 뭐요? 기계장치 매각. 거의 얘 나올 때 나오죠. 고정자산 매각이죠. 기계장치가. 그러니까 여기 얼마요? 5천. 왜 여기다 플러스 5천만 원으로 입력해야 됩니까? 이유는 이거죠. 똑같이 따져보면
수익금액, 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에 기계장치 판 거는 여러분 수익금액입니까? 아닙니까? 수익금액이 아니죠. 법인세법에 의하면 이런 기계장치, 고정자산 판 거는 이 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 저 기계장치 파는 거에 대해서도 뭘 발행합니까?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죠.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신고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플러스 해줘야 맞아지겠죠, 내용이. 여기다 플러스해야 얘랑 내용이 똑같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5천 그렇게 들어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왜? 끝난 게 아니란 걸 뭐라냐면 저걸 집어넣으면 여기 계속 빨간색이 뜹니다. 여기 반드시 요 빨간색 사라져야 됩니다. 차액이. 그럼 마지막에 뭐 있냐? 얘 있습니다. 5천만 원. 공사 수익금액, 작업 진행률에 의한 차이금액 그걸 집어넣어줘요. 여기 작업 진행률에.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5천 쓰면 안 되죠. 얘가 더 늘어나죠. 차액이. 뭐로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5천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 5천으로 입력합니까? 이유 아까랑 똑같습니다. 수익금액. 자, 요 5천만 원은 그 다음에 회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요 5천만 원은요. 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이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입금산입 수입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의하면 이 5천만 원은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수익금액에. 그런데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차이 나는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과세를 발행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생긴 거죠. 작업 진행률의 차이가 생긴 건 회사는 매출로 보지 않아서 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과세를 발행 안 한 거니까 부가세 신고할 땐 포함이 안 돼 있죠.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내야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천으로 입력하셔야 제대로 입력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더 이상 차액은 나오지 않죠. 여기 하단 쪽에 보시면 항상 여기 이 상태로 돼야 됩니다. 차이 나는 금액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빨간색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저장 누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래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각분 감가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고정자산에 대한 세무 조정이네요. 자, 어디로 가요? 오른쪽 하단 고정자산 등록을 눌러서 자, 지금 주어진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죠. 뭐요? 기계장치. 여기 기계장치를 찾아서 자, 등록하라고 그랬죠? 101번 코드 번호 주어졌습니다. 명칭 면삭기. 취득 연월 16년 7월 1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상각방법에 밑에 보시면 정률법, 정액법이 있죠. 정률법으로 하란 말, 정액법으로 한 말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2번에 밑에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정액법을 할지 정률법을 할지 연수합계법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만약에 안 한 걸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신고. 신고 안 했다? 무신고죠. 그러면 세무서는 국가는 너희들이 이 기계장치를 뭐로 감가상각한다? 만약에 무신고라면 정율법으로죠. 무신고라고 하는데 이걸 정율법으로 선택한 걸 정율법을 하겠다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은 정율법인데요. 여러분 건축물은 무신고면 뭡니까? 건축물을 무신고하면 그때는 정액법으로 하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건축물은 그리고 정액법밖에 선택할 수 없죠. 세법상. 그래서 지금 정률법으로 하라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가액 얼마요? 취득가 2,500 전기말 누계액 1,600 그 다음에 일단 기본 자료 내용 연수 3번 자료에 나오죠. 여기 밑에 3번 내용 연수 몇 년? 5년. 그래서 내용 연수 5년. 그 다음에 여기 몇백 번대요? 여러분 당연히 기계는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조와 관련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을 1번에서 다시 한번 써놨죠. 이렇게. 제조 공정에 사용한다. 그래서 500번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여러분 요 자료에 요거 있죠.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회사는 장부의 감가상각비를 위에 건 900만 원, 아래 건 1,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거든요. 13번 줄이. 그럼 옆에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이게 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합니다. 얼마로? 900만 원으로.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는 일단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랫줄에 가서 102번 똑같이 밀링 머신 취득 18년 5월 3일 정률법 역시 무신고니까 취득가액 4천. 누계액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왜? 올해 산 거니까. 지금 올해가 18년이라고 가정하고 풀어야 되니까 올해 샀으면 감가상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아직은. 그 다음 내용연수 5년 역시 500번대. 그 다음 또 이거 사용자 수정. 이거 많이들 가끔 빼먹으세요. 얼마 했다? 1,300. 회사는 감가상각비로 1,300만 원 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3번까지. 자, 4번 수선비의 계정에는 연삭기 자본적 지출액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 뭡니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하셔야 되죠. 근데 회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돈 아마 500만 원 썼나 봐요. 현금 500. 그런데 뭐라고 회계 처리했대요? 수선비 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선비로 했대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수선비로 했다는 건 이게 수익적 지출이죠. 네,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고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니까 현금 500 여기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 장치 500 자산 처리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했다는 거죠. 잘못해서 비용으로 이걸 자산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되죠. 그러니까 회사는 비용 처리해봤습니다. 회사는 비용 처리했다는 걸 이걸 국가가 바라볼 땐 이걸 이거로 했다는 거랑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요? 감가 상각비랑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선비나 감가상각비나 다 성격은 뭡니까? 이름은 달라도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너희가 비용을 너무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입력한다? 여기죠, 여러분. 연삭기. 연삭기에 대해서 어디요? 여기 7번이죠. 자본적 지출액에 여기에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500. 요 7번에 입력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고요. 그걸 7번 칸에 입력합니다. 그 다음 5번 자료 전기말 상각 부인액. 이건 맨날 나오죠.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시험 나올 때 이거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삭기 전기말 상각 부인액. 전기말 상각부인은 작년 말이죠. 상각부인에게 왜 생겼다는 거냐? 작년에 감가상각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세법이 허용하는 금액보다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거 어디요? 여기 몇 번 칸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기말 상각 부인액 8번 여기 연삭기 선택하셔서 여기 있죠. 8번 칸에 전기말 부인 누계액 상각 부인 요 8번 줄을 의미하죠. 여기다 얼마요? 300.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요거 밀링 머신에 대한 게 여러분 4번 아까 제가 실수했죠, 여러분. 연삭기인데 밀링 머신에 입력했네요. 500만 원. 지우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거? 여기 연삭기에 대한 거였죠. 500만 원. 그래서 연삭기 자본적 지출액으로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대충 조정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보면 알겠지만 12번이 상각 범위액이죠. 12번의 말뜻은 뭐냐면 회사는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767만 7천 원인데요. 근데 회사는 13번은 감가상각비를 얼마 했어요? 900만 원. 너무 많이 했죠. 근데 누구도 요 300만 원도 비용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한 금액이
200이란 소리예요. 얼마만 비용 처리해야 된다. 766만 7천원만. 그래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 나오겠죠. 밀링 머신도 보시면 세법은 1202만 6,666원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죠. 1,300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버했죠. 역시 송금 불산입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나오시고, 자 그러면 얘는 했죠. 지금 한 게 요거죠. 얘도 해야 되죠. 이것도 하라 했으니까 미상각분 조정 명세서, 여기 있죠. 미상각분 조정 명세서 가서 정액법이었습니까? 정률법이었습니까? 정률법이었죠. 기계장치라는 유형 자산 들어가서 위에 보시면 불러오기 클릭하면 두 자료가 불러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조정이 여기 내역이 나오죠. 조정액 나오죠. 상각 부인액 인정 못 해주겠다고 부인 오바에서 633만 3천원이 돼서 연삭기는. 그 다음에 밀링 머신은요. 밀링 머신도 선택하면 상각 부인액이 또 나오네요. 97만 3,334원. 아까 오바돼서 그래서 여기 위에 조정 등록을 눌러서. 근데 이렇게 두 개, 여러분 이 730만 6천원 왜 나오는 겁니까? 요 두 개 합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 요 97만 3,330 요 4원하고 얘랑 633만 3천원 합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정 등록 누르면 두 개 나오는데 이렇게 쓰시면 오답입니다. 따로따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실 거라면 이 숫자들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 선택해서 연삭기 선택해서 상각 부인액 나왔죠? 여기 633만 3천원 메모해 둬야 됩니다. 그 다음 밀링 머신 97만 3,344원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조정은요 여기 아니면 여기 뜹니다. 여러분 요 자리 아니면 조정은 26번 아니면 27번에 뜰 텐데 26번에 뜨면 송금 불산입. 그래서 여러분 아까 화면에서 보시면 이 자리에 뜰 거고요. 이 자리 가서 조정을 하는 거고 요 왼쪽에 가서 조정 등록 눌렀을 때 요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그 아래 칸에 뜨면 여기입니다. 송금 산입 쪽 가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그래서 지금 어디에 떴습니까? 26번은 상각 부인액에서 여기에 숫자가 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송금 불산입이다. 633만 3천원. 누가요? 연삭기. 이렇게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밀링 머신은 26번에 떴죠. 역시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973 334 이렇게 메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7번에 뜨면 뭐라고 떠야 됩니까? 밀링 머신 송금 산입 973 334 이렇게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까먹으니까. 안 그러면 눈으로 하시려면 왔다 갔다 계속 그래서 불편할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메모해 두셔야 한 번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를 눌러서 조정 등록을 눌러서 따로따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과목 써야 되죠. 과목은 뭐요? 기계 장치인데 여러분 뭐로 쓰든 상관없는데 여러분 과목 갖고 정답이냐 오답이냐 채점하지 않습니다. 과목은 의미만 나타내면 만사 패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기계 장치라고 써도 상관없고 조금 더 연삭기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아예 아니면 연삭기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연삭 근데 여러분 치면 뭐 여기 뜨죠. 왜냐면 이거는 출제자가 좀 미리 자주 쓰는 거 이렇게 언급해 둔 겁니다. 자주 쓰는 걸 등록해서 선택하라고 한 건데 뭐 그냥 뭐 이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직접 입력이 있죠. 그래서 직접 입력 눌러서 과목을 직접 손으로 써도 됩니다. 골라도 되고 만약에 나는 손으로 쓰기 싫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 뭐라고 하면 기계 장치 이러셔도 상관은 없고 직접 입력 안 하시면 이렇게 하면 선택하셔도 상관없고 뭐로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글씨 그대로 써도 됩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있죠. 그걸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손으로 쓰라고 하면 제 경우상 많이 머뭇거립니다. 뭐라고 써야 될지. 그래서 그럴 땐 그냥 밑에 있는 글씨 그대로 그냥 쓰십시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얼마다? 네, 연삭기에 대한 거 얼마요? 633만 3천 원. 조정은요? 유보 발생이죠. 조정은 유보 발생. 손익 조정에는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손익 조정 뭐 만들어진 건데 예전에는 없다가 굳이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굳이 시험은 뭐만 채점하냐면 입금 산입에 썼냐, 송금 산입에 쓰는 게 정확한 거지. 아니 그다음 금액, 그다음 소득 처분.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채점합니다. 왼쪽에 쓰는지 오른쪽에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금액은 맞았는지 소득 처분은 정확한지. 그다음 또 하나 있었죠. 기계장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이거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밀링 머신에 대한 거. 뭐 글씨 막 다르죠. 예. 이거 갖고 맞냐 틀리냐 안 따진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얼마요? 밀링 머신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97만 3,334원. 유보 발생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실물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게 헷갈리죠, 여러분. 예, 이거 이렇게 쓰면 나중에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뭐라고 쓰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삭기 이렇게 쓰는 게 좋고 밑에 건 밀링 머신이 과목에다 그렇게 써두는 게 조금 더 구별은 좀 편하겠죠, 여러분. 근데 뭐 시험 볼 땐 상관없습니다. 종료. 그러면 나오시면 두 번째 것도 끝나셨고요. 세 번째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 이게 조금 그나마 난이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 가셔서 자료를 손으로 다 입력하셔도 되는데 입력하시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위에 뭐 있습니까?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 누르셔서 날짜 치십시오. 날짜는 1년 다 불러오면 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러면 쭉 다 보이죠? 확인. 그러면 문제 자료랑 똑같은 게 그대로 다 불러올 겁니다. 맞죠? 문제 그 박스에 있는 자료 그대로 다 불러오죠. 그러면 자 여기 표시하면 되죠. 만약에 송금, 불산입, 비용으로 인정 안 되면 불산입 하시면 되겠죠. 체크. 자 공장 자동차세. 여러분 자동차세는 비용으로 인정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자동차세 재산세는 송금 산입이죠. 그럼 송금 산입이니까 불산입 표시 안 할 거고 증권 거래세 송금 산입 불산입 송금 산입 패스. 그다음 세 번째 거의 여기서 시험 나오면 얘는 거의 매번 나옵니다. 누구 얘기? 취득세 얘기. 취득세는 송금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송금 불산입. 왜 취득세는 인정 안 하는? 회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회사는 회계 처리를 취득세 내면서 현금 냈다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뭐라고 계정 과목 썼다고요? 세금과 공과 1,000만 원. 회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비용.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이 비용으로 했다. 비용이 있으니까 이익은 줄 거다. 그럼 세금도 적게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왜? 세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건 기업회계준에 의해서도 어겼죠. 취득세는 뭐로 해야 됩니까? 취득 원가. 용지 샀다고 그랬죠? 땅. 그러니까 뭐라고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토지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한 거죠. 지금. 토지는 뭡니까?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비용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인정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비용 인정 못 해주겠다. 그리고 소득 처분은요. 유보죠. 자산이니까 유보로 소득 처분하시죠. 언젠가는 비용으로 처리되죠. 언젠가는. 언제요? 보통 저 땅을 팔 때 비용 처리되겠죠. 이 1,000만 원에 대해선. 그래서 여기 송금 불산입. 그리고 끝나고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묶어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조정 등록 눌러서 여기다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공장 용지 취득세.
또 뜨네요. 그럼 뭐 이제 고르시면 되겠죠. 이게 공장 용지가 토지죠. 이거 고르면 이렇게 고르면 소득 처분까지 선택이 되니까 좀 편하겠죠. 여러분이 금액 1,000만 원. 확인 종료. 그다음 법인세, 지방세분, 소득세. 법인세를 내면 그 법인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또 내셔야 되죠. 이거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법인세도 비용 처리 안 되고 지방소득세도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데 회사가 했다며요. 그러니까 역시 송금 불산이. 자, 그리고 조정 등록하시면 자, 뭐요? 지방소득세 나오죠? 예, 상관없습니다. 여기 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제가 했잖아요. 글씨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얼마요? 예, 530만 원. 소득처분 기타사회 유출. 종료. 그 다음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을 회사가 내주는 거 송금으로 인정해주죠. 건강보험료도 회사가 내주는 거 인정하니까 송금회사님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증자할 때. 증자하면서 법무사 비용 수수료로 얼마 줬다? 80.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현금 80. 법무사들한테 돈 주면서 세금과 공과 이렇게 했대요. 이름을 80. 근데 제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랬잖아요. 이게 뭐다? 비용으로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랑 관련된 거예요? 증자. 여러분 증자랑 관련된 건 비용 처리하지 않죠. 뭐로 처리합니까? 사실 이거로 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이러잖아요. 여기 자본금 얼마 그 다음에 여기 돈 들어오는 거 얼마 그 다음 나머지 모자라는 거 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발행할 때 들어가는 돈은 거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뭡니까? 자본이죠. 예.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송금 불산입이죠. 자, 조정 등록 얼마입니까? 자, 여기 뭐라고요? 법무사 비용 있을까요? 법무사 비용. 근데 여러분 소득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득 처분이 여기 글씨가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 입력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중요한 말은 아니고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알아보게 법무사 비용 얼마요? 80만 원. 자, 중요한 거 소득 처분. 소득 처분 뭐 골라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뭐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자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가 맞습니다. 기타가. 그 다음 나오셔서 주차 위반 과태료. 여러분 과태료 같은 거 벌금 인정하지 않죠. 왜?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이 과태료는 법을 지켰으면 내야 될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 법 잘 지키고 살라고요. 그러니까 송금 불산임. 자, 또 조정 등록. 자, 뭐다? 과태료, 주차 위반 과태료 되네요. 기타 사회 유출 13만 원. 여러분 다 송금 불산입이지만 지금 소득 처분이 서로 다 틀리죠? 그러니까 소득 처분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 두 개는 같이 해도 정답 처리해 줄 겁니다. 요 두 개는 왜? 둘 다 뭐니까 소득 처분도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묶어서 그냥 금액을 묶어서 해도 한 줄로 해도 정답 처리해 줄 텐데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 따로따로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그래야 따로따로 해보셔야 소득처분 다 틀리니까 소득처분을 실수 안 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 금액을 플러스 하라고 하면 그냥 나중에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합친 금액 나오잖아요. 한 줄로 써갖고 소득처분 달랑 하나로 해갖고 실수하시는 경우 많기 때문에 건별로 하나씩 하라고 가급적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료 가상금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송금 불산임. 여러분 연체료는 상관없습니다. 연체료는 인정해줘요. 왜? 연체료는 뭡니까?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며칠 늦게 내면 연체료라는 걸 내죠. 그건 인정하는데 가상금은요 일종의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의무 위반에 따른 거라고 해서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가상금이 나올 땐 송금 불산입이란 거. 다시 조정 등록하셔서 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건강보험료 가상금 얼마요? 30만 원. 소득 처분은요? 기타 사회 유출. 그 다음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송금 산입입니다. 여러분 교통유발부담금은 가끔 뉴스 같은 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뭐 100층짜리 빌딩을 만든다. 그럼 여러분 100층짜리 빌딩 만들면 거기 뭐 일하는 사람도 엄청 많겠죠. 그러면 그 주의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통량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걸 부과합니다. 이 교통유발 부담금 뭐다?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면 이건 내가 뭐 법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예. 일하는 것 때문에 몇 층짜리 빌딩 만드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뭐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는 없는 거죠. 교통을 유발하는 좀 책임은 지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법 위반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송금 산입해 줍니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한다? 송금 산입.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다 보유세 중에 하나죠. 송금 산입 항목입니다. 그래서 다 되셨네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여기서 시험에 거의 잘 나오는 거요. 정말 말씀드리지만 얘 거의 뭐 이런 거 나올 때 100% 나옵니다. 취득세 얘기. 또 누구요? 과태료. 이 두 개는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작성하라고 하면 이 두 개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특히 이 취득세에 주의하시라는 거. 다음 나오시고 이제 네 번째 문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뭐 작성하래요? 퇴직, 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그래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면서 여기 있죠? 두 번째. 사실은 뭐부터 먼저 작성해야 됩니까? 원래 이걸 먼저 작성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면서 작성하고 그 밑에 걸 하는데 위에 거 하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퇴직연금, 충당금, 조정면서. 자, 불러오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불러오죠. 왜 안 불러오냐? 이거 작성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작성하면 그 내용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자,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 하나씩 맺고 갈게요. 기초의 퇴직연금 얼마이냐? 몇 번 자료에 나옵니까? 여기 4번 자료에 있네요. 첫 번째 줄. 기초의 퇴직연금 얼마 있다? 2억 3천. 그래서 여기다 2억 3천.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기중에, 연도 중에 퇴직연금 예치금을 수령 및 해약. 찾아온 거죠. 퇴직연금 찾아왔다. 여러분 회사가 퇴직연금 왜 찾을까요, 여러분? 퇴직금 주려고 찾겠죠. 직원 퇴사하면 퇴직연금 불입했던 걸로 퇴직금을 대체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 있나요, 없나요? 퇴직연금 찾은 금액 있네요. 어디? 요 3번 자료에 나오네요. 퇴직연금 수령액. 퇴직연금 타온 거 400만 원 있다고. 그 다음 21번 단기 올해 퇴직연금 납입. 퇴직연금 뭐 은행 같은데 퇴직연금 불입한 거 납입한 거 있냐고요. 아마 있다고 나오겠죠. 이런 거 낼 때 어디 있나요? 그 자료가 여기 있네요. 4번 맨 마지막 자료에 퇴직연금 불입액 낸 금액 퇴직연금 5천이다. 여기 5천만 원. 그래서 기말에 퇴직연금 이만큼 남았을 거고 그 다음 그 밑으로 가서 자 여기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한 금액, 요 금액 물어보죠. 아마 이게 지금 두 가지 금액을 합친 거죠. 두 가지 말을 합쳐놓은 거죠. 얘하고 요 뒤에 말을 합쳐놓은 건데 아마 이거는 안 나올 겁니다. 앞에 거는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은 안 나올 거고 그 얘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신고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산 조정할 때 회사가 이런 계정 과목을 만든 게 있어야 되죠.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어야 요 앞에는 그 얘기 요 말이 나오려면 회사는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어야 되는데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도 요건 있을 겁니다. 전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이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건 작년에 세무 조정했던 그 금액인데 그 금액이 얼마냐? 여기 있죠. 아마 말이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 있죠? 신고 조정으로 산입하고 있으며 전기분까지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된 금액. 여기 있죠? 전기분으로 신고해서 밑에까지 이렇게 있는 말. 여기 있네요. 그게 얼마다? 2억 3천.
여기가 2억 3천이죠. 그 다음 퇴직 연금 충당금 및 송금 부인 누계. 부인한 거 있다 없다? 없죠. 아마 없을 거면 이것도 잘 안 나오죠. 퇴직 연금 충당금 및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똑같은 말이죠. 이거. 그래서 금액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 자, 얘 있나요?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한 얘기 있죠. 어디 있습니까?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한 얘기 여기 있네요.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은 3억 2천이다. 그죠? 퇴직급여 추계액 3억 2천. 퇴직급여 추계액이 뭡니까? 직원들 퇴직금 주려고 계산해본 금액이죠. 해봤더니 3억 2천 정도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요 위에 이런 말이 붙어있죠.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그러니까 무슨 계정 과목을 봐야 됩니까? 얘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언급을 찾아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장부상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얘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건 언제 겁니까? 기초금액입니다. 초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쓰라고 그랬어요? 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 그대로 쓰시면 안 되죠. 이건 출발점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18년 1월 1일에는 3천만 원이 있었는데 18년 12월 30일에는 얼마냐고요. 자, 그대로 3천입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뭐요? 요거 요런 말 있죠. 이거 뭡니까? 요거 3번을 잠깐 언급해드리면 3번 이렇게 했다는 거죠. 회계 처리. 직원이 퇴사했어요. 그럼 뭐 줘야 돼요? 퇴직금 줘야 되죠. 퇴직금 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여러분? 퇴직금 주면 자, 우리가 퇴직금 주려고 여기 두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퇴직 연금 수령액 400. 퇴직연금 찾아서 줬다고요. 퇴직금 주려고. 그러니까 퇴직 연금 이거 가지고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찾아와서 400은 이거로 준 겁니다. 근데 얼마를 줘야 된대요? 2천. 그럼 나머지 얼마는? 1600은 회사가 뭐로 줍니까? 돈으로 줘야지 뭐. 연금에는 400만 원밖에 적립한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돈으로 떼어서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차변을 뭘 써야 되는데 여러분 퇴사면 차변 계정 과목이 뭡니까? 차변 계정 과목이 이거죠.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아니면 퇴직, 급여라는 이름을 써야 되죠. 근데 여기 있죠. 전액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2천. 이렇게 되죠. 전액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감소되겠습니까? 2천만 원이 감소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있었어요? 3천. 그럼 기말에 얼마밖에 안 남을까요? 1,000만 원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은 1,000만 원인 겁니다. 2천만 원은 퇴직금 상계 처리해서 없애버렸으니까. 그 다음 3번 확정 기형 퇴직용제 설정 전 기계산 퇴직급여 충당금 3번은 시험에 언급이 안 될 겁니다. 이건 조금 뭐 다른 얘기를 해서 아마 이론 수업할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시험하고는 언급이 잘 안 돼서 4번 단기말 부인 누계액 퇴직급여 충당금의 부인 누계액 부인된 금액이 있냐고 있나요? 언급을 찾아볼까요? 부인 금액 자 여기 있네요. 얼마? 600. 근데 이 부인 누계액이 있죠? 부인 누계액이 있는데 조심할 건 이거 지금 부인 누계액이 아니죠. 왜? 여기는 얼마로 돼 있나요? 당기말이잖아요. 이 금액은 언제 부인당한 겁니까? 작년 말에 전기말. 그러니까 17년 12월 30일에 부인당한 금액 600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당 금액이 지금은 이거죠. 18년 12월 30일. 부인당한 금액이 얼마 있을 거냐? 얼마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있을까요, 여러분? 200이죠. 왜 200입니까, 여러분? 얘랑 상계 처리됐기 때문에. 퇴직 연금 수령액하고 상계 처리됐기 때문에. 아까 회계 처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퇴직 연금 얼마? 400. 그죠? 그 다음 여기 뭐요? 퇴직 급여 충당
부채 400. 물론 제가 이렇게 안 썼죠. 여기 뭐로 써요? 현금 1600. 그 다음 여기요. 나눠서 쓰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저 아까 하나로 썼지만 퇴직급여 충당부채 1600 이렇게 써도 되죠. 저는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0으로 썼지만 왜? 요거 빼고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요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작년에 부인당했는데 올해 뭐랑 상계 처리했습니까? 퇴직연금하고 상계 처리하는 바람에 이 400이 감소됐을 겁니다. 부인당한 금액 중에서 사라졌으니까 올해 부인당한 금액은 2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인금액 200이 됩니다. 사실 이게 원래 이거 여러분 여기 불러오기 보시면 여기 나올 때 여기 올해 알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작성 안 하고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면서 작성했으면 요 금액도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요 부인누객도 올해 거.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되냐면 회사 송금 계상액. 회사가 장부에 송금 비용으로 한 금액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는 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기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한다? 신고조정이라고. 신고조정이란 말은 장부에 이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장부에다가 이걸 안 해요. 우리 회사 장부에는 퇴직, 연금, 충당, 부채 이런 걸 쓰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계정 과목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에는 아무것도 달린 금액 안 나옵니다. 아마 시험은 다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신고조정으로. 그래서 이 금액 칸에 쓸 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조정 등록을 누르시면 나오네요. 조정액 뭐 나옵니까? 요 금액 나오죠. 요 금액 조정금액 5천. 그래서 왔습니다. 뭐라고? 송금 산입. 여기다 써볼까요? 그대로 그냥 똑같이 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송금 산입 나오죠. 유보 발생 5천. 종료. 그러면 다 됐나요? 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얘가 아마 하실 때 여기까지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더 힘든 건 이거 얘 할 때 조심할 것 제가 그래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반드시 나올 겁니다. 퇴직, 연금, 예치금 수령할 때 이건 뭐라고요? 수동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조정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거 세무 조정할 때 잘 틀린 이유가 여기 조정 등록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요 밑에 나온 것만 위로 그대로 옮겨 쓰죠. 이렇게. 근데 지금 해보시면 요거 그대로 옮겨 쓴 거 맞죠? 더 이상 옮겨 쓴 거 없죠? 수동 이건 컴퓨터가 도와준 거고요. 수동 조정이란 말은 컴퓨터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빼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퇴직연금을 뭐 한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계 처리. 퇴직연금 찾아왔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있죠. 차변은 무슨 이름 썼습니까? 퇴직급여로. 2번은요.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그래서 조정 이거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있나요? 있죠. 자, 위에 그대로 볼까요? 우리 이렇게 했죠? 만약에 이거면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찾아온 거 있습니까? 있죠. 얼마 찾았다고요? 아까 400. 여기를 뭐라고 만약에 회계 처리하면 퇴직급여라고 회계 처리한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다? 송금 불산입입니다. 여러분 퇴직급여라는 건 뭐라는 겁니까? 비용이죠.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송금 불산입은 뭐랑 같은 말입니까? 입금 산입. 그래서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 같은 거니까 입금 산입 시켜야 됩니다. 400만 원. 유보.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처리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퇴직연금은요. 언제? 불입할 때 회사가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면 퇴직연금을 은행에 납입하면 그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근데 그걸 직원이 퇴사했다고 회사가 찾아왔는데 또다시 뭐 해버려요? 또다시 비용 처리하면 비용 처리를 2번 하는 거죠. 은행에 줄 때 비용 처리하고 은행에서 찾아올 때 비용 처리하니까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2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회계 처리 안 하고요. 퇴직연금을 찾아왔을 때 퇴직연금 운용 자산 400 여기를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했다면 그러면 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뭡니까? 부채 개정 과목이죠.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요. 이 퇴직연금에 입금 산입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송금 산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왜? 그러면 집어넣었다 송금 산입을 하면 효과는 다시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조정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조금 약간 헷갈리시면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마 여기 시험 나오면 이거는 100% 나올 거고요.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제시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두 개 떠올리셔야 됩니다. 1번처럼 돼 있나 2번처럼 돼 있나. 지금은 몇 번처럼 돼 있는 겁니까? 지금은 2번처럼 했죠.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조정 몇 개? 두 개를 여러분이 뭐로? 수동으로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 조정 등록을 눌렀을 때 뭐라고 한다? 퇴직 연금 운용 자산 뭐 퇴직연금이라고 써도 되고요. 자, 뭐요? 여기 있죠? 퇴사가 퇴직연금 지급 시 입금산이고 유보 처분한다. 400만 원 퇴사하면서 지급했죠. 그 다음 여기다가 다시 뭐요? 퇴직 연금 손입 송금 산입 뭐 이거 고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또 말이 똑같죠. 그러면 이거 좀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없네요. 그러면 그냥 직접 입력해서 말을 바꿔볼게요.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그리고 400 소득처분 유보보다 감소. 그래서 여기 양쪽에 다 이제 유보 감소라고 그랬죠. 이거 다 조정을 직접 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걸 많이 빼먹었을 겁니다. 요 두 개를 이거는 했어도 컴퓨터가 나오니까 이거 보고 했을 텐데 요 두 개를 수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기 나올 때 퇴직연금 나오면 요 얘기 꼭 나올 겁니다. 퇴직연금 예치금을 수령했다. 왜냐면 분명히 직원이 중간에 퇴사한 사람이 있었을 거니까. 그때 1번이 제시될지 2번이 제시될지. 1번으로 제시되면 조정 하나, 2번으로 제시되면 조정 두 개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손으로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 퇴직연금 공부하실 때 요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나오시고 마지막 문제는 법인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뭐 하라고 하는 게 맞네요. 3번에서 3번 탭 이용해서 뭐 하라고 여기 하나 써 있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하라고 그랬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하시오. 작성할 게 3개네요. 우리는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자 먼저요. 어디? 여기 가셔서 열어야겠죠. 자 먼저요. 요거 해줘죠. 세액공제 조정면서 몇 번이요? 3번 열어요. 자 그래서 여기 와서 몇 번 하라고 했습니까? 친절하게 요 3번 요거 하라고 그랬죠. 당기 공제 및 2월 계산 탭 요거 하라고 그랬죠. 요 세 번째 탭을 원래는 1번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1, 2번은 얘기 없고 그냥 3번 바로 하래요. 그럼 오고 자 처음 커서 있죠. F2 자 세액공제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세액공제 얘기 나오는 거 여기 있죠. 세액공제 얘기가 두 줄에 걸쳐 있네요. 세액공제 얘기 이건 감면이고 세액감면이고 세액공제는 두 개밖에 없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자 여기다 써요. 연구 나오네요. 인력개발. 근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요 두 개 있죠. 요거. 하나는 최저한세 제외, 하나는 최저한세 적용. 우리는 이거죠. 최저한세 제외. 아마 여러분 시험은 이것만 나올 겁니다. 왜?
이거 차이점은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요. 이게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고 이론 시험으로 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그걸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를 쓰라고 했죠. 이거 언제 발생한 겁니까? 단기 올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올해가 몇 년이에요? 18년. 그죠? 그 다음에 18년 발생했고 얘는요. 예, 올해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200만 원. 그죠? 200만 원 올해 단기에 발생한 금액이 200이죠. 그 얘기고 그다음 또 하나 있었죠. 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그래서 두 번째 칸에 가서 F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근데 이건 올해 발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전기에서 작년에서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발생한 겁니까? 17년에. 그러니까 이건요. 단기분도 아니죠. 올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2월 지난 거에서 과거에서 넘어왔다.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500. 그럼 쭉 가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맨 끝에 쭉 가면 결국 결국 얼마가 됩니까? 단기 공제한 금액이 500이 넘어와서 이게 여기 이거 뒤쪽으로 가서 작년에서 넘어왔는데 이걸 작년에 못 써먹었다는 소리죠. 500만 원 작년에 세금을 깎아줬어야 하는데 못 써먹고 올해로 넘어서 올해서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연도 있죠. 단기 공제 대상세 단기가 올해 세금 공제할 건데 얼마 공제할 거냐? 작년에서 넘어온 금액 500 가지고 작년이니까 작년이니까 17년에서 넘어왔는데 올해가 18년이죠. 그러니까 1차 연도죠. 18년이 1차 연도가 되겠죠. 17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500만 원 올해 공제하겠다. 1차 연도에. 이게 올해 못 써먹으면 내년에 넘어가겠죠. 내년 19년은 2차 연도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끝에 쭉 가시면 세금 얼마 깎겠다? 700만 원을 깎겠다. 그런데 이게 아마 최저한세에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거 일단 두시고 일단 이 상태로 저장하시고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뭐 열어야 되냐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최저한세 여기 없을 겁니다. 여기 법인 조정 탭 두 번째를 누르시면 여기 최저한세 있죠? 자, 불러오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불러오죠. 왜 아무것도 안 불러오냐? 뭐가 없습니다. 이거 딸랑 하나 불러오는데 불러오는 게 없는 게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뭐 요거 요 문제도 있지만 요 두 번째 줄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있죠. 이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오픈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여기를 가서 자 여기 문제 자료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맨 첫째 줄에 써있네요. 얼마? 2억 350. 이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입금산입.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2785만 원. 송금산입. 그 아랫줄에 1041만 5천 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7번과 19번 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지금 불러와도 여기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왜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실무적으로 알면 지금 뭐가 빠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안 불러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건 이렇게 일단 하시고 저장 그다음 다시 최저한세 가서 불러오기 누르면 불러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 뭐 숫자들 막 뜨죠. 그러니까 제 말은 최저한세 조정 명세를 가기 전에 여기를 가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가서 여기 좌측에 여기 기본적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좌측의 내용은 여기 있는 게 여기 오른쪽은 나중에 하더라도요. 요 좌측은 일단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자료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작성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서 요 왼쪽 부분을 일단 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최저한세 조정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억 있죠? 여러분이 최저한세 오시면 여기서 키워드는 요 두 개입니다. 21번과 22번입니다. 21번이 뭡니까?
감면세 세금 깎아주는 거 124번 줄은 요 22번 줄은 세공제 세금 깎아주는 거. 근데 세공제죠. 위에는 감면세교. 단 여기는요 이 금액들을 쓰는 겁니다. 뭐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애들만 집어넣습니다. 그럼 문제 자료 보시면 여러분 세감면 있습니까?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안에 뭐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 감면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감면이가. 그런데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써줘야 됩니다. 여기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세액공제 요 줄 세액공제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뭐 단기 발생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그 아래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근데 그 2개 중에서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는 건요.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서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되는 건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 얼마 쓴다? 394만원 최저한세가 되는 거 세액 감면 그 다음 아래 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500만원 요 두 개를 써줘야 됩니다. 200만원은 안 쓰는 이유가 최저한세 적용이 안 돼서 그랬더니 보십시오. 이제 이걸 알았죠. 뭐 예, 이 금액 394만원은요 여기 숫자 없죠? 여기 비어있죠. 그러면 394만원은 진짜 세금 다 깎아주겠다고요. 그런데 500만원도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500만원은 최저한세에 걸려서 21만 8,450원은 못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만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478만 1,550원만 세금을 깎아준대요. 21만 8,450원은 못 깎아주고. 예. 여러분 그 최저한세라는 게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는데 쉬운 말로 이런 거야. 아무리 깎아줘도 이 이상은 못 깎아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깎아주니까 21만 8,450원은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이 500만 원은 어느 숫자인 겁니까?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그 금액이었죠. 그것 중에 28만 4,500원은 안 된다고. 그래서 21만 8,450원을 여러분 손으로 써두셔야 됩니다. 손으로 써두셔야 됩니다. 21만 8,450원을. 그러면 예, 저장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갑니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오셔서 자 최저한세 적용이 받는 것 이건 최저한세 적용 안 받죠? 이건 받았죠 금방. 그래서 쭉 따라가 보시면 이거 쭉 따라가 보시죠. 중소기업부터 쭉 따라가시면 여기죠.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혜택을 공제하지 못하는 거 혜택을 못 버는 거 얼마라고요? 아까 메모해 두시라고 했죠. 21만 8,450원. 그럼 쭉 따라가면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은 478만 1,550원만 올해 세금을 깎아주고 이 금액은요 혜택을 못 받죠. 내년으로 또 뭐한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혜택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다 끝났고요.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자, 얘 여기 와서 자 얘도요 여기 17번하고 19번이 있습니다. 17번이 뭡니까? 공제 감면. 19번도요. 공제 감면. 세금 깎아준다. 공제 감면. 차이점은요. 글씨가 친절하게 써있죠. 둘 다 여기까지는 글씨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이거죠. 얘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애들. 이건 최저한세가 적용 안 되는 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애들은 누구였습니까? 두 개였죠. 누구였습니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애들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애들이 두 개였죠. 누구?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얼마? 394만원. 그 다음 또 하나 있었죠? 얼마? 500. 세금 깎아줄 때 요 두 개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애들이었고 요거 최저한세가 안 되는 거. 그게 얼마였습니까? 200이었죠.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는 애들 그 두 개였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으실 때 그러면 그런데 이 중에서요. 무구 여기서 진짜로 이 금액은 혜택을 다 봤죠? 다 봤죠? 근데 500만 원 혜택을 다 봤나요? 다 보지 못했죠. 얼마는 혜택을 못 받나요?
21만 8,450원은 아까 최저한세 적용이 돼서 혜택을 보지 못했죠. 그럼 이 금액 중에서 혜택을 보는 애는 얼마입니까? 478만 1,550원만 혜택을 보는 거죠. 500일 다 혜택을 못 보고 최저한세 걸려서. 그러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 두 개를 합친 금액 얼마요? 872만 1,550원이죠. 이 두 숫자를 더한 금액. 그래서 그 숫자 더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872만 1,550원. 그리고 이 밑에는 얼마였습니까? 200만 원이었죠. 최저한세 안 되는 거 아까 연구 인력 개발비 200.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다 끝나셨네요. 그런데 자료가 조금 더 있습니다. 뭐 큰 건 아닌데 여기 중간 예납세액, 원천 납부세액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납부. 미리 낸 세금이거든요. 근데 미리 낸 세금이 얼마입니까? 88만 원. 그래서 여기 중간 예납, 원천, 여기 기납부세액 있죠? 여기다 쓰는데 중간은 없다고 그랬고 원천 납부세액은 있죠? 여기 원천적으로 냈던 거 88만 원. 그럼 거의 다 됐고 그 다음에 뭐요? 여기 나머지 다 했는데 요거 하나 남았네요. 분납, 세금 깎아내자. 지금 내야 될 세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200만 원, 1,258만 5,450원을 내야 되죠, 지금? 자, 분납할 수 있습니까? 분납 되죠? 자, 분납 얼마 넘어야 분납됩니까? 1,000만 원이 넘어야 분납됩니다. 근데 지금은 분납이 되죠. 1,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래서 여기 분납 여기 밑에 두시면 나옵니다. 원래 반반 내는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죠. 258만 5,450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얼마 내야 됩니까? 1,000. 그러니까 원래 분납은 반반 내는 건데 최소한 1,000만 원은 지금 내야 되거든요. 3월 30일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은 3월 30일 날 내고 285만 5,450원은 나중에 2개월 후에 냅니다. 258만 5,450원 물론 지금 다 내도 되지만 조금 힘들 것 같으면 나중에 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납까지 얘기를 다 하셨네요. 그러면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결산 문제에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고 세무 조정도 조금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합격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법인조정, 이 세무 1급은 법인조정이 거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법인조정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합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실 때 정형화 시키셔야 됩니다. 어떤 세무 조정을 하려면 내가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하는 걸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자꾸 순서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서 정형화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복습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